네,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Early Decision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회로 나눠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뭐 노스웨스턴하고 그다음에 유펜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아이비리그나 톱티어 스쿨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 분석의 한 3이나 4쯤에서 제가 논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먼저 뭐 얼리에 합격한 아이들 축하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면에 디퍼 되거나 아니면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한 가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얼리가 레귤러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얼리 때는 딱 한 개의 학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고 대부분의 경우 상향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 알아봐 줬다고 해서 나머지 학교들이 여러분들을 안 알아봐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저희 학원에서도 뭐 상위 학교를 보면은 모든 학교가 미시건도 떨어지고 UIUC도 디퍼 됐는데 레귤러 때 스탠퍼드 붙은 아이의 예시처럼 어, 앞으로 레귤러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의 핵심은 제가 원래 한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5회로 나눠서 설명회를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그 설명회 일정을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까 어,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GPA입니다. 그러니까 How to Understand GPA and Early Application. 그래서 GPA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얼리 때 많은 아이들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GPA에 관련된 오해인 것 같아요. GPA를 봤을 때는 저희도 한번 봅시다. 얼리 때 이제 합격한 아이들 말고 이제 떨어진 아이들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GPA가 되게 좋아요. 뭐 4.0에 3.9, 3.95, 4.0. 이들이 떨어졌을 때는 많이 좌절을 하죠. 근데 좌절할 게 아닌 게 GPA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원서에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입학은 시켜주진 않아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 유형의 얼리가 안 된 아이들의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흔히 제가 말하는 GPA만 좋은 아이들이에요. GPA가 높다고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붙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아이들은 뭐냐면은 떨어진 아이들 중에서 GPA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향 지원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3.7, 3.5로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 좀 봤거든요. 근데 3.7이나 3.8을 가지고 톱 10, 톱 15, 톱 20 학교를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러한 GPA가 과연 원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GPA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즉 대학교에서 봤을 때 GPA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뭐 한 일곱 여덟 슬라이드는 좀 통계 자료를 많이 볼게요. 지금 일단 브라운을 봅시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GPA를 안내하고 있진 않아요. 안내하고 있진 않지만 어, 과거 자료에 보면은 이제 클래스 랭킹 우리가 GPA를 봤을 때는 수치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클래스 랭킹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 랭킹으로 본다면은 랭킹이 10% 안에 든 아이들이 입학생들의 92%였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랭킹. 내가 10% 안에 든 아이들, 즉 에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선요. 나머지 10%는 뭐 레거시도 있을 거고, 애플릿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 처음 가는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에스닉 마이너리티도 됐을 거고, 다이버시티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코노믹 마이너리티도 다 여기서 벗어났는데
일단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면은 합격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트렌드가 계속 보여요. 콜롬비아 봅시다. 콜롬비아는 조금 더 심해요. 그 10% 안에 졸업한 아이들이 입학하는 아이들 중에 95%, 그러니까 95%가 10% 안에 들었어요. 합격생들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93%가 10% 안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GPA를 봤을 때 그냥 전체죠. 92%, 95%, 93%면은 모든 아이들이 GPA는 90, 92, 93, 95% 안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10% 안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10% 안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붙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떨어지는 아이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학점만 간신히 유지했던 아이들. 그럼 이 아이는 합격생들 모든 아이들이 충족하는 요건을 충족했을 뿐입니다. 즉 이거 이상 필요되는 거죠. 또한 내가 10% 안에 못 들었다면은 내가 싸우는 퍼센타일은 5%, 7%, 2%랑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 다이버시티라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합격이 매우 힘들어지고요. 그렇다면은 만약 내가 그 퍼센타일이 없다. 한번 존 서킨스 봅시다. 존 서킨스는 조금 이제 학점을 많이 보네요. 그 99%의 아이들이 그 상위 10%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에 세 개 학교는 제가 그냥 그 상위 퍼센타일만 얘기했어요. 10% 아이들이 전체 입학생들의 몇 명인지. 근데 존 서킨스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들의 평균 unweighted GPA가 3.95입니다. 평균. 평균이 3.95려면은 거의 다 4.0 만점이겠죠. 잘 보세요. 또 평균이 3.95예요. 그럼 내가 3.95가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3.95 전후로 학점을 가졌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 3.7이다. 그럼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버스턴 유니버시티. 여기서도 좀 재밌어져요. 이제 우리가 앞에는 조금 그래도 존스 홉킨스, 다트머스, 콜롬비아, 뭐 브라운 그죠 아이비리그 준 아이비리그 급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들은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버스턴 유니버시티도 보면은 91%의 입학생들이 자기 반에서 자기 학년에서 10% 안에 들었어요. 또한 중간 50%의 합격생들이 학점이 3.9에서 4.0 unweighted 레인지에 있고요. 또 한번 해봅시다. 칼튼 컬리지. 많은 사람들이 칼튼 컬리지를 모를 겁니다. 칼튼 컬리지는 한 12 정도 하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예요. 리버럴 아츠 컬리지 12 정도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학교인데 이 학교도 61%의 입학생들이 자기 학년에서 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10% 안에 드냐 안 드냐 이 팩트 하나와 그 다음에 3.9하고 4.0 사이에 내 학점이 포진돼 있냐라는 팩트 두 번째 팩트입니다. 브라운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버스턴 유니버시티 또 칼튼 컬리지 리버럴 아츠 10위권의 학교를 봤을 때 학점이 4.0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대학교에 개런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었을 때 아이가 만약 3.9에서 4.0 학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뭘 이제 해야 될까요? 학점을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은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 시켜야 될지. 그래서 이 차별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차별 전략이라는 거는 뭐 아카데믹한 차별도 되겠지만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적인 면에서 차별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이 높은 10% 안에 그 랭킹 10% 안에 아니면은 3.9가 안 된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상위 대학교 입학은 좀 힘듭니다. 물론 오늘 제가 끝에 가서 예외적인 학교를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버스턴 유니버시티도 예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GPA를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아이들의 이 GPA를 가지고 만약 내가 학점 4.0인데 뭐 콜롬비아 떨어졌다. 그러면은 딴 걸 의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4.0 때문에 콜롬비아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왜냐면은 90%, 95%의 아이들이 4.0 이상, 4.0이니까요, 학점이. 그러면은 남들과 학점 외에서 어떻게 나를 차별화시킬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3.7이다, 3.5다. 그런데 뭐 상위 15위 안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서 뭐 5위에서 7위, 8위 있는 리버럴 아트 컬리지 지원한다. 수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면 매우 희박해요. 이와 같이 먼저 대학교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GPA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오죠. 한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GPA를 잘 안 줘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학교는 상위 몇 프로에 드냐? 아니면은 학점이 몇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으로 우리 학교는 학점을 잘 줘요라는 아이는 더 문제겠죠. 제가 예전에 3.95 학점인데 상위 75%에 든다는 아이의 그 이력서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의 3.95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 고등학교에서는 인플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학점을 잘 준다, 안 준다. 이거는 변명입니다. 어차피 안 주면 다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퍼센타일은.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학교가 학점을 잘 안 주는 고등학교다. 그럼 어떻게든 간에 원서에다가 카운슬러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톱 10%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명시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나오는 질문 뭐냐면은 우리 학교는 그 대학교의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이 학점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 그 레거시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 레거시가 있고 학교의 레거시가 있죠. 학교의 레거시라는 거는 이제 전국구적인 그래서 탑 보딩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그 상위 아이비리그에 매해 보내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소지한 대학교와 연계돼 가지고 그 대학 그 슬롯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들 학교에 내가 만약 재학 중이라면은 제가 지금 말한 이 통계에서 예외로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비인가 그 고등학교들 모든 아이들이 다 A를 받는 학교들 그거는 완전히 인플레이션 된 학교이겠죠. 하지만 이들 학교는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적어도 올 A를 받으면 그러니까 학점이 올 A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학점으로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인가 학교 아이들이 대학교를 상대적으로 잘 가는 게 이 학점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 4.0이라고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유리하게 학점을 주는 그 고등학교에 있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퍼센타일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은 아니면 퍼센타일을 아예 표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는 적어도 이 첫 관문에서는 떨어지지 않겠죠. 물론 그 이러한 비인가 학교들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충족돼야 되지만 학점이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몇 슬라이드를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그 다시 하면 첫 번째, 우리 학교는 학점을 좋게 주지 않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몇 프로 안에 드는지 카운슬러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받고 두 번째, 레거시와 관련해서는 뭐 지역적 레거시든지 아니면 학교 전통이 오래돼 가지고 전국적 레거시가 있다면은 이 통계 수치가 적용되지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비인가 학교들,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학점으로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다 4.0에 4.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점 외에 이 아이의 academic credential에 대한 평가를 더 하겠죠. 그다음에 이 학점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점수가 오케이 좋다. 그 3.9, 4.0 사이 뭐 10%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학점이라는 게 내 원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즉,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본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기본인지,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기본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를 나타내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커먼 데이터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몇 가지 학교를 볼게요. 유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academic GPA.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Very important. 콜롬비아 academic GPA. Very important. Johns Hopkins academic GPA. Very important. Carnegie Mellon academic GPA. Very important. 이와 같이 모든 학교들이 academic GPA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GPA 레인지에서 벗어나면은 입학이 되게 힘들어져요. 또한 여기서 또 재밌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즉 내가 얼마나 AP를 많이 듣냐. rigor죠. 저도 항상 여러 또 요번에 봤을 때 학점이 좋지만 떨어진 아이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이 고등학교 때 AP 분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AP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AP를 들어도 선별적으로 들었어요. AP를 들어도 12학년에 너무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A 학점을 유지하되 4.0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는 문과, 이과, 즉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이런 과목들,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 이런 과목에서 골고루 AP가 분산되어 있는지, 언어 수업이 분산되어 있는지, 그럼 리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펜도 매우 중요하다. 콜롬비아도 매우 중요하다. 존 홉킨스도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네 개 학교에서 했듯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GPA, 그다음에 그 GPA를 구성하고 있는 난이도. 이제 봅시다. Standardized Test. 이제 SAT. 이런 경우가 있죠. 많은 아이들이 학점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든 SAT로 이거를 커버하려는 거, 만회하려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유펜 봅시다. Standardized Test Score 중요도 고려한다예요. 근데 GPA하고 리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GPA가 높고 리거가 높은데 SAT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합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GPA하고 리거가 낮는데 SAT가 높다? 합격할 확률이 좀 낮겠죠. 왜냐면은 GPA가 리거가 매우 중요한 거고 SAT 같은 경우에는 고려 대상이니까. 또 한 번 봅시다. 콜롬비아. 리거 애카데믹 GPA 매우 중요. 하지만 시험 점수는 고려. 존 홉킨스. Rigor Academic GPA 매우 중요해요. Standardized Test Scores 고려. 그 다음에 CMU. Rigor하고 Academic GPA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Standardized Test Score 고려. 이와 같이 우리가 학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점수도 중요하고 그 점수를 구성하는 난이도도 중요해요. 그게 스텝 1.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충족이 안 되면은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리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 학점으로 내가 좋은 학교, 학점만 가지고 내가 좋은 학교를 가겠다. 근데 우리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합격생들의 90% 이상이, 95% 이상이 이 매우 중요한 고등학교 성적 부분은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만 가지고는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학점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다른 시험 점수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아니면 해소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지금 확인한 것처럼 GPA하고 리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유펜부터 콜롬비아, 존스 홉킨스, 카네기 멜론 전부 다 스탠더다이 테스트는 고려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클래스 랭킹. 아까도 얘기했듯이 랭킹은 학교의 레거시가 레거시나 아니면은 이 인가 학교나 비인가 학교나 아니면은
그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 점수 주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리거하고 GPA에 비해서 클래스 랭킹은 그냥 중요해요. 유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가 아니고. 근데 콜롬비아는 또 매우 중요하다고 되겠죠. 존 홉킨스도 매우 중요하다 돼 있고,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도 매우 중요하다 돼 있고. 이와 같이 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난이도하고 GPA는 매우 중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학교가 이게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랭킹도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이 스탠드드아이 테스트로 이를 극복하려는 즉 내 학점이 3.5고 SAT가 1540이다. 무조건 100% 리젝 당하겠죠. 내 학점이 3.4고 뭐 3.6이고 SAT가 1520이다. 리젝 당하겠죠. 내 학점이 3.7이고 SAT가 1500점이다. 리젝 당연히 당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그 예외를 가지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결과를 보고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했을 때 내 원서 자체를 부인하거나 내 에세이 자체를 부인하기 이전에 과연 내 점수가 그 수치적인 면에서 아카데믹 GPA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그 충족을 해줬는지, 충족을 했다면은 리거가 충족이 되었는지, 리거가 충족이 되었다면은 랭킹이 충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GPA를 그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된다면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학년 아이들이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은 솔직히 12학년 때 레귤러 학교로 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12학년 1학기 성적이 이런 난이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GPA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향 지원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그 12학년 1학기 성적이 지금 얼리 썼을 때 그 원서에 있는 GPA랑 유사하다 아니면 혹은 더 떨어졌다 하면은 학교 선택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GPA 성적이 좋게 10학년 1학기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활동적인 측면에서 별로 내세울 게 없다. 그러면은 학교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GPA가 이제 중요하다면은 이제 또 봅시다. GPA가 중요한 다음으로 보는 게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겠죠. 그 유펜도 봅시다.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매우 중요. 콜롬비아 매우 중요. 존 홉킨스 매우 중요. 근데 카네기 멜론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의 중요도도 학교마다 다른데 결국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very important라는 부분은 하나가 빠지면은 다른 걸로 충족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카데믹 GPA가 3.6이에요. 유펜은 그리고 근데 에세이가 너무나 좋아요. 레코멘데이션도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유펜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GPA가 매우 중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중요하지만.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겠죠. GPA가 조금 안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만회해 볼까? 스탠드다이즈 테스트를 어떻게 만회해 볼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카데믹 GPA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존 홉킨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카네기 멜론은 GPA보다 덜 중요하잖아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Meaning of GPA.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GPA가 그럼 뭘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GPA는 미니멈 스탠더드예요. 그냥 미니멈 스탠더드, 최소 기준. 그리고 예외는 없습니다. 상위 대학교에서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3.7, 3.6, 3.5를 가지고 톱 10, 톱 15 학교. 제가 예전에 저 이제 얼리를 지원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톱 10, 톱 15 학교에 지각 변동이 되게 많았다는 거. Vanderbilt, WashU, 뭐 이런 학교들, 존스 홉킨스, 듀크, 어, 이런 학교들이 USC 상당히 랭킹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아이비 리그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위 안에 있는 학교, 15위 안에 있는 학교에 있을 때는 GPA의 절대성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GPA 안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대학교는 이러한 GPA에 목숨을 걸듯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diligence, 성실성인 것 같아요. 성실성.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 학교 성적을 잘 관리하는 아이들은 노력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발전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점이 좋다고 해서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듣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도 이 부분은 동의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적어도 회사들이 학점을 보는 이유, 뭐 봤던 이유, 아니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뭐 천재냐 아니냐 이 부분보다는 학점이 낮은 아이보다는 적어도 더 성실하다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요소들의 GPA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들은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목에서 난이도를 추구하고 본인의 전공뿐만이 아니라 전공이 아닌 과목에서도 GPA를 잘 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interdisciplinary, 그다음에 다변화된 그리고 다양한 과목에서 academic curiosity하고 knowledge를 요구하는 대학의 요구,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이라는 단어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오늘 파트 1은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GPA의 중요성. 제가 이 부분을 과거에는 열심히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몇이다, 몇이다, 몇이다. 근데 최근 2, 3년 동안 제가 본 아이들의 결과나 아니면 대학교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GPA의 절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대학교, 특히 상위 15위, 20위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예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학년인 아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레귤러 스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지원해 볼게요라고 지원을 했어도 떨어지면은 후회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아쉽다 그래요. 근데 원래 거의 불가능한 것에서 아쉬움은 뭐죠? 그건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그거는 다 불필요한 생각이니까 이 성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지 대학교에서는 성실성, 발전 가능성, 다양한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내 자신을 계속 꾸준히 챌린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적의 절대적인 성적의 수치와 그 안에 있는 난이도를 통해서 대학교는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해가지고 성적 관리에 조금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성적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맞는 학교들을 그 합리적인 선에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원론이라면은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반복적으로 관찰된 그리고 올해도 관찰된 그 예외적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할게요. 첫 번째는 학점이 3.5 이하인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5 이하인 아이들.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다 4.0, 3.9 이상의 학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 풀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대학교를 준비한다면은 이 수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버스턴 유니버시티를 한번 다시 봅시다. 버스턴 유니버시티. 이 학교가 참 재밌는 학교인데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은 mid 50% GPA range 3.9에서 4.0.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가 3.9에서 4.0이라는 거죠. 그럼 하위 25%를 뺐고 상위 25%를 뺐어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은 만약 이 아이가 3.5가 안 된다면은 버스턴 유니버시티 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3.5 이하인 아이들이 이런 학교는 여기 나왔죠. 버스턴 유니버스는 통계적으로는 중간 50% 아이들이 3.9에서 4.0이었어요. 근데 내가 3.0 이하로 얼리를 썼을 때 합격하는 애들이 저희는 매년 두세 명씩 있습니다. 버스턴 컬리지도 마찬가지고, 로체스터도 마찬가지고, UIUC EA도 마찬가지고,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예요. 3.5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과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얼리 디시전을 통해 가지고 이들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3.5 이하인데도 합격하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수치로서는 못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3.5 이하의 아이들이 지금 말했던 이 다섯 개 학교를 상당히 많이 가요. 얼리 때. 근데 이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학점이 3.5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주된 활동을 주구장창 파고 가요. 그냥 저희는. 공부하고 봉사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한 주제로 엮어요. 왜냐면 이 학교들이 재밌는 게 버스턴 유니버시티도 에세이가 하나, 버스턴 컬리지도 에세이가 하나, GW도 에세이 하나, 로체스터도 UIC도 뭐 두 개지만 하나. 그래서 이들 학교에서 3.5가 또 얼리에 제한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은 academic, volunteering, extracurricular를 공통 주제로 엮어가지고 한 개 활동에 집중을 해요. 한 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에서 말하는 interdisciplinary, 그 다음에 my passion, focused area. 그리고 이 아이는 generalist가 아니라 적어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했구나. 라는 흔적들을 이들 학교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5다. 그리고 아니면 아이가 3.5가 안 될 것 같다. 뭐 3.0은 넘어야 되겠죠. 했을 때 솔직히 3.5로 존스 홉킨스 가기 힘들잖아요. 불가능할 거고. 유펜, 카네기 멜론 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레귤러에서 이들 학교를 지원했을 때도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얼리를 통해서는 3.5 이하도 이들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10학년, 11학년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2학년 레귤러 때는 좀 다르니까 뭐 여기서 ED2도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레귤러가 아니라 이 얼리에 대해서는 이 학교들이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academic, extracurricular, volunteering이 한 가지 이야기로 포장됐을 때는 이런 수치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exception. 3.5는 넘는데 3.7이 안 되는 아이들. 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3.7 되면은 어떻게든 내가 코넬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 아니면 듀크 넣어볼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건 좀 힘들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BC, NYU, BC는 뭐 제가 두 군데 넣었고 Emory, Vanderbilt, WashU, St. Louis 이것도 early에 한해서 저희가 3.7 레인지에 있는 아이들은 합격을 해요. early 때. 절대적인 수치로서는 통계적인 수치로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합격을 해요. 그런데 3.5에 있는 학교들과 좀 다르게 얘네들은 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학점 말고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남다른 흔적이 나와요. 뭐 리서치를 두세 개 했던지 인턴십을 했던지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점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학교 외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적어도 전공하고자 하는 이 한 과목에 관해서 아까 3.5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 제가 말씀 안 했어요. 봉사, 아카데믹, 엑스트라를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끝났더라면은 이제 3.7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BC, NYU, 에머리, 밴더빌, 워슈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이 있다가 아니에요. 학점은 좀 부족하지만 어떤 한 가지의 아카데믹 토픽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잡아줘야 돼요. 또한 이 아카데믹 말고 하나의 커뮤니티 커미티드 액티비티, 즉 제가 커뮤니티란 단어를 안 쓰고 커미티드 액티비티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커뮤니티라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봉사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들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봉사는 하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간을 투자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봉사 advocacy가 아니에요. 봉사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가 아니에요. 이 학교들 3.7 레인지에 있으면서 BC, NYU, 에머리, 밴더빌, 워슈에 얼리 때 들어가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공성 봉사 하나의 봉사 활동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즉 학점은 안 되는데 이제 3.7 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5인 아이들은 특히 3.7에 있는 학교 가는 건 좀 힘들어요. BU, GW, 조지 워싱턴, 로체스터, UIS 이럴 때는 결과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한 전공을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흔적만 있으면은 이 통계에 예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7 정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BC, NYU, 에머리, 밴더빌, 워슈 이들 학교를 보면은 3.5에 있는 분과 다르게 두 가지가 잡혀 있어요. 하나는 내 전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와 관련해서는 advocacy 크기가 아니라 한 봉사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여서 따뜻함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 안에서 노력하는 아이들. 이런 흔적들이 보인다면은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저희가 GPA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얘기했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GPA 범주, 그다음에 톱 10% 아이들이 뭐 입학하는 그 풀에서 몇 프로인지. 하지만 그리고 GPA가 난이도와 GPA 절대적 성적이 대학교에서 봤을 때 커먼 데이터셋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다 매우 중요했어요.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은 GPA를 가지고 성적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extracurricular activity로 보충하려는 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시험 점수로 보충하려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단 우리가 3.5인 아이의 경우 BU, 조지 워싱턴, 로체스터, UIS를 가기 위해서는 한 개의 활동이 아니라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 공부, 봉사를 같은 팀으로 하면은 3.5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로 들어갑니다. 3.7인 학교들, 3.7인 아이들, BC, NYU, 에머리, 밴더빌, 워슈 절대 못 들어가요. 하지만 들어가는 아이들의 예외적인 그 얼리 때 그 특징들을 보면은 한 가지 아카데믹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봉사와 커뮤니티 관련해 가지고 사이즈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성실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3.7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를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저희의 이제 GPA는 매우 중요합니다. GPA를 제가 지난 한 5년, 8년 동안 오늘처럼 깊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GPA는 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GPA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안 하던 GPA에 대해서 파트 1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회에 걸쳐서 이 트렌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파트 1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특히 이제 우리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에 레거시가 있는지 아니면 비인가학교에서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그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파트 2의 분석에서는 What activities were successful? 그러니까 성공하는 그 활동들은 무엇인가? 이와 유사한 주제로 저 또한 많은 설명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파트 2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How far should he or she go? 그래서 활동의 유형, what라는 측면보다는 깊이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의 원서를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는데 동시에 제가 과거에 했던 설명회에서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없었나 이 부분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제가 유형화 그다음에 그 원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활동 유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했어도 무엇에 대한 그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도 그 퀄리티적인 측면 즉 어느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만 이게 좋은 학교가 그 상위 대학교가 원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이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더 유의미한 활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트 2에서 그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DI 프랩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